비자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CFO가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부유층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소비는 견고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시간에도 한 4~5%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같은 회사가 PER 20배 밑에서 싸게 거래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살려면 비싸게 사,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좀 싼 영역에 와 있네요, 보니까. 재료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순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증권업계에 계신 본부장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웜의 신박도 보지만 채플미는 꼬박꼬박 챙겨본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업계에 본부장급으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 채플미 저희가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냥 뭐 실적이 컨센보다 뭐 어떻게 됐다 뭐 그 정도 얘기로 지나가는데 최상무께서 하나하나 이 브레이크다운 돼 있는 부분하고 가이던스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각도 약간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고마워하셨어요. 꼬박 채플미는 절대 안 빠지고 챙겨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채플미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수학의 정석으로 따지면 실력편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고 제가 저도 이제 3% 지지난주에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 전망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뭐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그죠? 내가 투자하는 자산 또는 내가 투자할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능력이 결국은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라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매번 분기마다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귀찮고 어렵고 예. 그런 부분을 매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 최상무가 새벽 4시 50분에 와서 자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최상무님 이 아침 내용은 대체 불가다. 예. 그렇게 하여튼 뭐 감사의 인사를 어제 저녁에도 받았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실적 발표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기업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오늘 제가 와서 실적 발표하는 순간에 시간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강보합 약보합 이러다가 중간 가면 갈수록 시세가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소폭 마이너스 났었죠. 예, 소폭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예, 소폭은 아니고 마이너스 2.68%인데 시간에서 지금 5% 정도 플러스 나고 있고 구글도 마이너스 2.3% 났지만 시간에서 또 5.5% 정도 나면서 저도 지금 실적을 아침에 쭉 우리 회의하면서 다 체크를 했지만 굉장히 놀랐던 게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수혜를 좀 받으면서 기고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YOY 이제 성장이 꽤 좋게 나와요 보면 그런 거 보면서 아니 2분기 이번에 4, 5, 6월 달이면 GDP가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은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코카콜라까지
이번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그 제품 가격 인상분이 그대로 다 이제 Q가 안 빠지면서 매출 증가로 다 잡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결국 경쟁 우위가 계속 지속되는 기업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코로나 때 굉장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분기마다 거의 20%, 30% YOY로 성장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네. 그런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탑라인 성장을 보면은 네. 12%, 13% 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바텀라인도 일회성 요인, 이를테면은 뭐 달러 강세나 네.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유가증권의 손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바텀라인도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시간에도 한 4~5%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이로 상무님 아침 그 글로벌 뭐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모닝 브리핑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다. 예. 예. 반등이 어느 정도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예. 이번 반등에 확실하게 이제 좀 차별화되면서 올라갈 거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방금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키고 그걸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번 물가 인상을 고스란히 매출과 이익 상승에 다 반영을 할 건데 그걸 그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차별화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네. 좀 냉정한 얘기가 되겠지만 잘하는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하고의 차별화는 분명히 이런 좀 어려운 매크로 환경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분기마다 한 4번 정도 사이클을 거치면은 그 기업의 어떤 흐름이나 그 기업의 성향이나 경영자 스타일 또 그리고 실제로 정직성, 신뢰도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제이로 상무님한테 그냥 맡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죠? 최근에 이제 계속 우리 신규 고객분들 찾아오시는데 예. 너무 이렇게 힘들다. 네,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뭐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본업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장 보면서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거 밤에 또 봐야 되고 우리 최 상무님은 뭐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체크를 또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13명이나 되는 인력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라 아무래도 뭐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걸 꼬박꼬박 이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최 상무님도 지금 20년 하셨죠? 예, 20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 예, 방송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구글 정도 했고요. 네.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이번 실적은 빅테크들을 전반적으로 좀 지나가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상적이었던 거는 매출 탑라인이 13%가 YOY로 늘었고요. 네. 환율 효과를 제거할 때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빅테크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율 효과를 뭐 감안하더라도 13% 상승했다는 거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부문 그 구글이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글 서치 검색 광고 이쪽이 13.5%가 증가를 했고요. 유튜브가 그간 그 구글의 성장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슬로했습니다. 그래서 네. 4.8% YOY로 성장을 했고 매출 기준으로는 7.34빌리언 그래서 분기에 한 8조 이상 네. 수익, 그 매출을 내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리오퍼닝이 좀 되면서 예.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YOY로 약간, 약간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약간 소비 패턴의 변화에 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구글 서치가 13.5%나 늘어났다는 말은 뭐 놀러 갈 때 예. 다 이렇게 검색해서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이 서치 부분은 13%나 또 증가한 것 같네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코멘트에도 그런 얘기들을 해놨더라고요. 출애을 할 때 그 서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수요가 다 뭐 구글링해서 하는 예, 거니까. 늘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로 0.5% 늘었는데 19.45 빌리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용이 좀 문제가 돼서 네. 매출이 13% 늘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0.5%밖에 늘지 않았는데 보니까 비용이 한 18% 늘었어요. YOY로. 네. 비용별로 보면은 매출 원가가 14.8%, 광고비가 25.6%, 일반 관리비가 9.5% 늘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임직원 수가 작년에 14만 4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17만 4천 명으로 21%가 늘었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비용이 늘어나고 예, 매출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훼손될 거다.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인원이 21%나 늘어났네요. 예, 2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 그 주 사업이 되는 뭐 검색 광고 사업부나 네. 또 그 본사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골고루 이 인원들이 뿌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을 거고 매크로 환경에서 그 인건비를 커버할 만한 매출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8%를 기록하면서 YOY로 3%포인트가 빠지긴 했지만 예, 3% 빠진 건가요? 3%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빠진 거예요? 3%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PR이 결국은 이익의 성장률을 조금 대변해 주는데 지금 이제 18배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주가가 빠지기 전에는 그러면 거의 한 뭐 20배 넘게 20배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익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둔화되는 거는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긴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타 항목도 좀 얘기해 주세요. 기타 항목이 지금 영업이익인 0.5%가 YOY로 늘었는데요. 순이익이 13.6%가 줄고 EPS가 11%가 줄었어요. 네. 그럼 뭔가 그 사이에 기타 손실이 있었을 텐데 그 기타 손실을 좀 발라봤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기타 손익 밑에 기타 손익 항목 보시면은 interest income, interest expense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예. 기타 그 손실이 그 작년에는 이게 기타 항목이 이익으로 2.6빌리언이 잡혔었어요. 예. 밑에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439밀리언 손실로 잡혔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한 3빌리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3빌리언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외환 손실이 있었고요. 외환 손실이 260밀리언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뭐 51밀리언으로 의미했고요.
그 4, 5, 6월 달에 생각해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보유한 채권 규모 자체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채권 부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90밀리언 정도 달러 정도 손실이 있었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년 동기에는 계속 그 낮은 금리 레벨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플러스로 잡혔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790밀리언 정도의 손실이 잡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3분기부터는 금리가 또 빠지는 구간이니까 네. 3분기 가면은 또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주식 평가손도 있네요. 예, 투자유가증권 이 회사가 뭐 웨이모라든지 다른 잡다한 그 비상장 주식이나 뭐 이런 주식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손익 또는 매매 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 기타 손익방 그 부문에 반영을 하는 회계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이 부분이 2.77빌리언 정도 플러스 잡혔었어요. 네. 전년 동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으니까 뭐 이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51밀리언 손실로 잡혔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피탈 마켓 관련된 채권하고 그 주식 부문에서 네.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예. 실제로 뭐 매매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손을 예, 잡는 그냥 가지고 거죠. 있는 거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그런 네. 어떤 손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기고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이번에 손실 나서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를 본업으로 본다면 영업 매출, 영업이익 이게 좀 비용 문제로 좀 슬로우해졌고 그 기타 쪽에서 그 작년에 높은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의 손실만으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순이익이나 EPS가 YOY로 10% 내외씩 이렇게 빠지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 쪽은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은 그쪽은 또 이익으로 잡힐 거고요. 네. 캐피탈 마켓이 좀 좋아지면은 채권 부문이나 투자유가증권 부문도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원타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쪽을 얼마나 3분기에 가서 회복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주주환원 부문에서 주로 보는 게 이제 재무현금 흐름 쪽인데 재무현금 흐름에 배당 내역하고 자사주 매입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최근 6개월하고 최근 3개월을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repurchases of stock 여기 보시면은 최근 3개월에 전년 동기 보시면은 24빌리언을 그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8.5빌리언 더 많이 했네요. 예,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해서 역시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주주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6개월치를 말씀드렸는데 3개월로 보면은 YOY로 18.8%를 자사주 매입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15빌리언 정도 했는데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39 트릴리언이잖아요. 네. 1.39 트릴리언이니까 한 1,700조?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28빌리언 했으니까 대충 한 60빌리언 정도 올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한 4~5% 정도의 주주환원을 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만으로 그래요? 예,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현금 흐름 쪽에서 이 자사주 매입 현황을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주환원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금 회사 주가 상태가 어떤지 좀 보면은요. PER, PBR 밴드를 가져왔는데 PER이 아까 17.93배
18배 내외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거의 보면은 히스토리컬 로우입니다. 그렇네요. 예. 뭐 초기에 고성장 하던 때 50배도 넘었고 그 이후로 40배, 30배 이러다가 지금 19.8배 이게 지금 이게 밑에 트레일링으로 지금 계산한 PER 밴드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워드 PE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포워드 PE가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공통적인 트레이딩 멀티플이기 때문에 요거 17.9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워드로 보나 트레일링으로 보나 지금 히스토리컬 로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기서 뭐 이익이 그냥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 밴드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이 19배를 깨지는 않았었네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동안에 이렇게 구글 같은 회사가 PER 20배 밑에서 싸게 거래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살려면 비싸게 사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좀 싼 영역에 와 있네요.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자사주 매입이 그 1년에 그러면 한 60조 정도 된단 말이죠. 61년 달러 정도 예, 60조고 지금 1.4 트릴리언이니까요. 예, 거의 한 3.3% 정도 규모에 해당되나요? 예,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배당으로는 안 보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예, 네. 한 분기에 뭐 20조 가까이도 사버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배당 얘기했었잖아요. 네, 배당 얘기하면서 기업의 이제 자신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자금이 이 최근에 이제 페드의 그 긴축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또 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뭐 부각되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이제 현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을 또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작년 대비해서 또 확 줄인 게 아니라 보통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 금융위기 때는 뭐 은행들도 배당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나? 뭐 그런 우리가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빠지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작년보다도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뭐 자신감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상무께서 Fear and Greed 인덱스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Fear는 투자자들이 그런 걸 다 두려워해서 나타나는 지수잖아요. 아까 우리 최상무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또 직원들이 발표해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이 12% 증가했어요. 그죠?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가장 둔화된 성장률이라고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뭐 20%씩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주 매입을 8.8 빌리언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YOY로 22% 증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도 4.6 빌리언 얘기하면서 YOY로 10% 증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꺾이는 거 아니야? GDP 나우에서 보듯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기업들 이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EPS가 꺾일 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정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실적들이 다 뭐 10% 이상. 아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좋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재미난 걸 봤어요. 보니까 이게 비자인가요?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지만 비자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CFO가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부유층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소비는 견고하다. 이런 걸 보면서 물가 인상이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이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글로벌한 소위 말하는 핵심 무량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아직은 주지 않고 있고 소비도 둔화되는 조짐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채플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